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4시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대구 4.5mm, 고령 21, 문경 11.5, 구미 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9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는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하게 내리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약화돼 모레 오전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모레까지 50에서 100mm가량이고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접하게 되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송유관 기름절도 사건인데요. 2차, 3차 피해까지 낳고 있는 송유관 기름절도 사건이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예방책은 없는지 윤태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김천의 한 주유소 밑에서 길이 50m짜리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기 위해 36살 정모 씨 등 16명이 석 달 동안 판 건데 이 땅굴을 이용해 휘발유와 경유 등 73억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50대 남성이 영천의 한 과수원 밑을 지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다가 불이 붙는 바람에 화상을 입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구멍으로 휘발유 5,000리터가 유출돼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생겼습니다.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는 송유관 기름 절도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송유관이 없는 부산, 경남,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국 10대 광역생활권에서 발생한 송유관 기름 절도 87건 가운데 대구 경북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1970년대 주한미군이 유류 수송을 위해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한국 종단 송유관을 매설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관통 구간이 가장 길어서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기름 빼내던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서의 도유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상 주범을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급 도유 기술을 가진 이 주범이 전체적인 범죄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서 재범률을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말쯤 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어제 오전 수련원 천장이 붕괴돼 128명이 긴급 대피한 사고와 관련해 상주시는 부실 시공이 드러남에 따라 건물 사용 중단과 함께 건축주에게 설계대로 재시공할 것을 명령하고 예산을 확보해 특별관리 대상 규모 이하의 건축물들은 전면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어젯밤 사고 수습 대책회의를 갖고 오늘부터 주말 이틀 동안 도내 67개 수련원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한 수련원은 보수 보강, 이용 제한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과일인 복숭아가 한창 제철을 맞았습니다. 복숭아 하면 청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복숭아 재배 지역 작물 지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에서 복숭아 주산지 하면 어떤 지역이 떠오르십니까? 청도, 또 어디고 저게 상주가? 청도 천도 복숭아 정말. 과거에는 청도의 복숭아 재배 면적이 단연 전국 1위였습니다. 2001년에는 2,000헥타르가 넘었는데요. 지금은 950헥타르로 10여 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현재 재배 면적 1위는 영천으로 1,500여 헥타르에서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산 지역이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경산의 복숭아 재배 면적은 1,100여 헥타르로 전국 2위 생산지로 올라섰습니다. 경산은 대추 집산지로 유명하지만 대추 면적은 800여 헥타르로 최근 꾸준히 줄어 복숭아가 대추를 앞질렀습니다.
배추가 대부분 유통 상인들한테 납품을 다 하고 소득이 복숭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복숭아를 심고 있고. 이렇게 전국의 복숭아 생산지 판도가 확 바뀐 건 지난 2004년 체결된 한칠레 FTA 때문입니다. 당시 복숭아가 포도와 함께 피해 예상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지원금까지 줘가며 복숭아밭 폐원을 유도했습니다. 청도에서는 반시가 고소득 대체작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복숭아밭이 폐원했고 영천과 경산은 유지하거나 더 늘렸습니다. 전국 복숭아의 절반가량이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가운데 영천과 경산이 복숭아 주산지로 우뚝 섰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금은 태풍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바람이 불고 있지만 오늘 낮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무더운 날씨 속에 피서객들을 유혹하는 축제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을 걷어붙인 관광객들이 한천으로 뛰어듭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은어 붕어떼를 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와서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큰 고기도 물고기도 잡았네요. 예천 용궁 전통시장, 쫄깃한 맛이 일품인 막창순대에 오징어 불고기, 용궁 토끼 간빵까지 관광객들의 식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거 매콤달콤하고 이거 한 개 가지고 밥 2그릇 먹어요. 국물 맛을 본 사람만 이 맛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왔는데 과연 이 맛이구나. 우리나라 마지막 주막이었던 예천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는 중년의 관광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막걸리 좋아하진 않는데요. 한 잔 먹으니까 얼굴이 하니 기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물 맑고 경치 좋기로 이름난 청송 신성계곡에서는 다슬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슬기 처음 지어보는데 물도 깨끗하고 다슬기도 많고 신기해요.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봉화은어축제는 오늘 마지막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상주 속리산 국립공원 문장대 캠핑장, 전국 통기타 연합회 회원들이 산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한여름밤 시원한 멜로디를 선사합니다. 문경세제에서는 7월 7석을 맞아 7석 차문화제가 열렸고 상주 송주봉 자연휴양림에서는 영호남 교류음악회가 열렸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제7회 세계 청년 대자연 사랑축제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돼 첫날인 오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우리나라와 중국, 캐나다 등 세계 16개 나라 26개 팀 1,5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춤과 노래로 표현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대자연 사랑사진전, 채식문화 홍보관, 한국전통차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합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철을 맞아 농촌의 산간 계곡이나 또 각종 축제에 참가한 휴가객들이 근처 축사나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이와 함께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예방접종 재차 확인 등 구제역의 확산을 막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를 다시 뽑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대학본부가 총장 추천위원회 교수위원수의 배분 비율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장 선거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또 총장 후보자 선정관리위원장은 교수회 의장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했고 총장의 연임 규정을 삭제했는데 교수회는 재선거를 할지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본부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공고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역의 일자리 비중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전국에서 대구 경북권이 차지하는 5개 산업의 고임금 일자리 비중은 7.9%로 2007년의 8.4%보다 0.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수도권은 56.9%에서 58.9%로 증가해 질 좋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전체 일자리 증가 역시 대경권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2.88%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치 3.1%에 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